김일병의 행동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후임 갈굼에 근무태만 불성실해도 군대니까 그렇겠지 하며 그냥저냥 넘어가던 터에 이번에 밝혀진 만행은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어째서 열차를 주십니까? 그는 얼차려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엄병장에게 되물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대꾸를 밥 먹듯 하던 그였고 당연히 무시했던 엄병장이었지만 이번만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려 다짐했던 차였다. 네가 사람이라면 왜 받는지 알 텐데. 모릅니다. 이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대체 몇 마리나 죽인 거야? 짐승 새끼 죽인 게 뭔 상관입니까? 이 새끼 말이 안 통하는 새끼네. 야, 이 개새끼야. 옆에서 지켜보던 박병장이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야, 너 생명의 소중함이나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냐? 배웠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데? 김일병의 표정이 우그러졌다.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분노를 씹어 삼키는 중인 거다. 관심사병으로 찍힌 이에게 얼차를 주는 것은 중대에서 금기이지만 정신이 썩어빠진 놈들에겐 매가 약이란 말을 박병장은 신념처럼 생각했다. 엄병장이 구타 같은 악습을 싫어해서 그 앞에선 자중했으나 지금 박병장은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사실 그건 엄병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새끼 눈깔 봐. 야, 눈 안 깔어? 담배를 물고 있던 박병장이 엎드려 있는 김일병의 얼굴에 연기를 뿜었다. 야, 여전히 일그러진 표정의 그를 전투화로 툭툭 차며 박병장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 이 새끼 진짜 답도 없는 또라이 새끼네. 야, 너 뇌가 없어? 미쳤냐? 아무거나 그렇게 죽여대면 벌 받는 거야. 더군다나 그건 영물이었잖아. 미친 새끼야. 영물. 김일병은 영물을 죽였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그들의 부대는 깊은 산속에 있는 보급부대였다. 일반적인 보급병이 아닌 부대 단위의 시설 보급부대. 그렇기에 창고도 거대해서 종일 수많은 군용 트럭이 들락날락했다. 보급품을 받으러 온 이들과 물건을 납품하는 민간인들 틈에서 부대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전투훈련 못지않은 생고생을 하며 군생활을 보냈다. 보급품 창고가 워낙 크고 산 깊은 곳에 있으니 작은 짐승들이 들끓는 건 다반사였다. 쥐야 당연했고 다람쥐, 청설모, 들깨에서 간혹 너구리까지. 그중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건 야생 고양이였고 그들은 그네들을 쫓기 위해 작업 틈틈이 소리치고 물을 뿌리며 유인할 먹거리를 던져주곤 했다. 비록 찰나였지만 어쨌든 그들에겐 쉬는 시간이 주어지던 셈이니 어떻게 보면 친근하고 귀여운 존재들이기도 했다. 야, 내 손 좀 봐봐. 어? 보라고 씨발 새끼야. 걔네들 내 손보다도 작았어. 알아? 박병장이 김일병의 머리를 연신 후려갈겼다. 말이 말 같지 않냐?
내 손보다 작은 애들이 씨발 3마리나 죽었어. 3마리나. 어? 너지? 네가 덧나서 잡은 거지? 어? 슬쩍 주위를 살피던 엄병장의 눈에 저만치 행정보급관이 뒤뚱거리며 발자걸음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얼른 손짓하자 박병장이 구타를 멈추며 김일병을 일으킨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진짜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아, 박병장. 그만 됐어. 이제 행복은 온다. 알겠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개만도 못한 새끼야.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일병이 가만히 목을 좌측으로 비튼다. 으득, 으드득. 왜? 너 뭐 할 말 있냐? 엄병장이 묻자 김일병이 피식 웃었다. 군대니까 얼차려 주시니까 받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그 어미 고양이는 제가 안 죽였지 않습니까? 뭐? 어미는 말입니다. 박 병장님이랑 엄 병장님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끼, 병장님은 어미. 그래서 얼차려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른 척 회피하시는 겁니까? 저 미친 새끼가 진짜! 야, 그거랑 같다고 생각해? 난 사고였잖아. 고의가 아니라. 박병장이 버럭 외쳤다. 행정보급관이 보이자 간부 앞이라는 걸 알고 바로 들이대는 것이었다. 울컥하는 박병장을 말리며 엄병장은 내무반으로 향했다. 우두커니 서 있는 김일병의 모습이 어둑해지며 조금씩 멀어져 갔다. 형님, 저 새끼 한번 날 잡아서 반을 죽여놔야겠습니다. 됐다 됐어. 너나 나나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괜스레 일 벌리지 말자. 아, 진짜 형님도 봤지 않습니까? 저 미친 새끼가 그 새끼 고양이들 어떻게 했는지. 신경 꺼. 이제 저 새끼도 정신 차렸겠지. 저거 완전 진짜 변태 새끼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걸리면 그땐 내 손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진짜로. 뭐 씨발 새끼가 어쩌고 어째? 어미가 뭐? 미친 새끼. 엄병장이 유달리 나이가 많았던 탓일까? 박병장은 그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있을 때면 항상 말을 높였다. 그가 말을 놓으라고 할 때마다 씩 웃으며 손살을 쳤다. 주어들은 바로는 박병장은 가족이 없는 천의 고아였고 군대에 말뚝을 박는다며 일찌감치 입대한 거라고 했다. 몰래 형님하며 따르는 모습이 두고 온 동생들을 생각나게 해 그도 여러모로 박병장을 챙겼다. 단 그는 구타를 반대하는 태도였으나 박병장은 찬성하는 쪽이었다. 그는 행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주의였던지라 그 구타와 욕설이 전부 화살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박병장에게 항상 경고했지만 박병장은 그런 그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버렸다. 아닙니다. 맞아요, 정신 차립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은. 어쩌면 그 자신의 얘기일지도 몰랐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커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지긋한 군대라는 종착점을 선택한 그에게 구타와 욕설은 유일하게
분노를 표출할 곳이 될 수도 있다. 걱정은 됐지만 엄병장은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군 생활이 끝난다는 기대감으로 그 불안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을 뿐이었다. 저 근데 그 울음소리 말입니다. 내무반에 들어서자마자 침상에 들어누운 엄병장 옆에 앉아서 박병장이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서웠습니다. 나도 그랬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랬나? 깍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베며 엄병장이 답하자 박병장이 몸을 흠칫 떨었다. 아무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어미가 울던 거? 나도 그렇다. 어미 고양이가 내지르던 그 소리, 정말이지 끔찍한 소리였다. 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사흘 전이었다. 창고 주변을 관리차 순찰하던 엄병장이 김일병을 발견한 건 모두가 점심을 먹으러 가서 아무도 없는 뒤편 공터였다.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었다. 엄병장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갈 때쯤에야 그는 존재를 눈치채고 서둘러 파던 땅을 다시 덮었다. 너 뭐하냐? 충성. 넌 뭐하는데? 슬쩍 바라본 엄병장은 충격에 머리가 얼얼해졌다. 땅에 파묻힌 것들은 크기가 발목에도 오지 않을 작은 고양이들이었다. 미동도 없는 것이 모두 죽은 것 같았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엄병장이 욕을 하며 밀치자 휘청거리며 김일병이 자리를 비켰다. 너 미쳤어? 새끼 고양이들은 왜 죽였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돌았나, 이씨! 저는 군인입니다. 임무에 충실하는 겁니다. 창고 관리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김일병이 대꾸했다. 말문이 막힌 엄병장이 잠시 뜸을 들이는 틈에 멀리서 그를 부르며 누군가 달려왔다. 엄병장님, 식사하러 가시지 말입니다. 야, 이거 좀 봐봐. 와서 이거 좀 보라고. 왜 그럽니까? 박병장이었다. 반기긴커녕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함을 느낀 박병장이 의아한 눈으로 엄병장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뭐야 이게? 박병장이 매섭게 돌아보며 김일병을 쏘아보았다.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짓이야? 충성. 충성이고 나발이고 너 뭐하는 새끼냐고! 쓰레기 파묻는 중이었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한 대답이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뭐? 쓰레기? 쓰레기는 너고, 이 개새끼야! 박병장도 화가 치밀었는지 다짜고짜 발길질을 했다. 나가 떨어지는 김일병을 바라보며 박병장이 다시 외쳤다. 야, 네 눈엔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 어? 제 임무는 창고 관리입니다. 창고 보급품 좀 먹는 것들 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다 뭐냐? 엄병장은 중얼거리며 새끼 고양이들의 사체들을 바라보았다. 잔혹한 상처들. 박병장이 엄병장과 김일병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언제부터 이런 거야?
김일병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박 병장만을 노려보았다. 엄 병장이 조심스레 사체 주위를 덮어보니 전부 썩어 뼈만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그 수가 꽤 많았고 오래된 것 같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에게 박 병장이 물어왔다. 엄 병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중대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엄 병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말을 멈추고 박 병장을 바라보니 그도 들었는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김일병의 몸이 움찔했다. 김일병의 시선 건너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울음소리. 하지만 그건 흔히 듣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미쳐 울부짖는 비명.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김일병이 그쪽을 향해 뛰었다. 박 병장이 재빨리 그를 뒤따라 뛰었고 엄 병장도 그곳을 향해 뛰어갔다. 씨발. 박 병장이 중얼거렸다. 서둘러 치우려고 하는 김일병을 밀치며 엄 병장은 비명을 지르는 고양이 곁으로 다가갔다. 얼룩 새끼 고양인 괴성을 내지르며 몸을 마구 뒤틀고 있었다. 끔찍한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더구나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였다.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보며 엄 병장 역시 눈살을 찌푸렸다. 경악의 눈으로 김일병을 쳐다보니 무심한 눈빛이 보였다. 무표정. 그에게 있어 이들은 쓰레기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는 단지 쓰레기를 자기 방식대로 처리한 것뿐이다. 어쩝니까 이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박 병장이 씁쓸한 목소리로 엄 병장에게 말했지만 딱히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엄 병장님, 정신 차리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파묻으면 됩니다. 아이 개새끼야, 넌 좀 닥치라고! 박 병장이 소리치자 그가 다시 박 병장을 노려본다. 쓰레기 청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병장님. 왜 저만 보면 막 하십니까? 뭐 이 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어? 기껏해야 짐승 새끼들입니다. 그렇게 혼날 일 안 했습니다. 제 임무가 창고 관리 아닙니까? 저 부대에 남아있는 시간 아직 많습니다. 앞으로도 보는 족족 잡아 족칠 겁니다. 창고 관리 임무 맡았으면 군인이라면 당연히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지랄이십니까? 곧 제대하는 거 아니십니까? 곧 민간인 아닙니까? 박 병장님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씨발 좀! 그냥 몸이나 살이시지 말입니다.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박 병장을 증오스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박 병장이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엄 병장이 조용히 말렸다. 일단 이거부터 치워야 되지 않겠냐? 예? 아니, 그래도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럼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묻을 거냐?
네가 명복이라도 빌어주게? 이렇게 된 거 그냥 묻어버려. 어차피 금방 죽을 거니까. 창고에 저 고양이 시체 나오면 난리 난다. 담당 간부가 장중사잖냐. 장중사 그 새끼 사이코다. 걸리면 짤없이 군기 교육되라고. 아, 찝찝하게 진짜. 야, 뭘 쳐다보고 있어? 빨리 치워! 박 병장이 김일병에게 분에 못 차 소리쳤다. 김일병이 쓰레기를 버리는 종이 상자에 아무렇지 않게 새끼 고양이들을 집어던졌다. 거슬리는 행동이었지만 일단은 치우는 게 우선이었다. 혹시 재수없게 간부한테 걸리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날카로운, 들어보지 못한 울음소리였다. 등골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소리. 검은 고양이였다. 새끼들의 어미로 보였다. 어미 고양이가 몸을 잔뜩 웅크렸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행동을 멈췄다. 어? 뭐야 저거? 순식간에 고양이가 엄병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박히는 고통이 그에게 느껴졌다. 종이 상자와 가장 가까웠던 게 그인지라 먼저 공격했던 것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팔뚝에 매달린 어미 고양이를 뿌리치려 했으나 고양이는 기를 쓰며 물고 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팔뚝을 물고 늘어지며 고양이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괴성을 내질렀다. 박 병장이 고양이를 떼어내려 했으나 어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김일병이 갑자기 달려들어 전투화로 고양이의 배를 걷어찼다. 얼마나 세게 걷어찼는지 팔뚝에 박힌 이가 부러지며 고양이가 수미터는 좋게 날아올라 바닥에 널브러졌다. 엄병장 팔뚝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본 박병장이 분노에 찬 눈으로 고양이가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저 짜증나게 고양이 새끼가 씨발! 야, 죽이지 마! 박병장은 듣지 못했는지 전투화로 고양이를 다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양이의 몸이 뒤로 붕 떠 날아가더니 불썩 쓰러졌다. 박병장이 다시 쫓아가 연신 고양이를 밟아댔다. 그 광경에 김일병은 웃음을 참는 듯 희죽희죽 소름 끼치는 웃음을 보였다. 죽이지 말라고, 새끼야! 엄병장이 소리치자 박병장은 그제야 발길질을 멈추었다. 다가가 살피니 이미 김일병에게 차인 시점에 치명상을 입은 듯했다. 눈, 코, 입, 귀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어미가 꿈틀거리며 작은 머리를 들었다. 시뻘건 피눈물을 흘리며 어미 고양이의 시선이 엄병장과 박병장 그리고 김일병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죽기 직전까지 기억하려는 듯 증오서린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던 어미의 머리가 힘을 잃고 바닥에 툭 떨어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온몸을 감쌌다. 김일병이 어미의 사체를 주워 종이 상자에 던졌다. 머리가 부서진 새끼 고양이 3마리와 온 구멍에서 피를 흘리는 어미 고양이의 사체가 뒤엉켜 종이 상자를 새빨갛게 물들였다. 김일병은 그대로 그 상자를 들고 고양이 사체들을 묻어버리던 장소로 향했다. 엄병장은 불쾌하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중대 안에서 문제 사병이 생기면 한동안 그 내무반은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그들은 그 압박을 후폭풍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우스갯소리로 후폭풍이 일면 피바다가 인다고 농담을 했다. 저녁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미 고양이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 그냥 그 일을 그들끼리만 묻어두기로 했다. 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박 병장이 말을 꺼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 한 달여가 지났다. 박 병장은 그날 이후로 유심히 김일병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그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김일병 말입니다. 밥을 채 씹지도 않고 박 병장이 계속 말했다. 웅얼거리는 그의 말투에 엄 병장이 피식 웃자 자신의 얘기가 웃겼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웃을 일 아닙니다. 저 지금 진지합니다. 저 새끼 아무래도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밥이나 다 먹고 말해 임마.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저 새끼 발톱 기릅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깁니다. 발톱. 담배 필터만 합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단 말입니다. 뭐? 근데 그게 마치 그거 같았습니다. 박 병장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오간 뒤 다시 말문을 열었다. 발톱이 휘었습니다. 휘어있는 게 짐승 발톱 같았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발톱이 자라다가 중간 지점에서 꺾여서 안으로 말립니다. 딱 고양이 발톱 같았습니다. 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아무튼 이상합니다.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점호할 때 안 걸렸어? 팔톱 길면 걸릴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아마 깎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그거. 뭐? 너 미쳤냐? 웃지 마십시오. 저 진지합니다 지금. 미안. 엄 병장은 손으로 터지는 웃음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후 박 병장의 말이 머리에 맴돌아 김일병을 주시하는 일이 늘었다. 확실히 김일병은 말수가 적어졌다. 멍하니 침상에 걸터앉아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은 박 병장의 언급처럼 한 마리 고양이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상한 부분은 딱히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변하고 있는 건 김일병뿐만이 아니라 박 병장이었다. 그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것도 김일병에게만 비정상적으로 가혹했다. 박 병장은 김일병을 원수 보듯 대하며 구타를 일삼았다. 전과는 달리 과도한 폭력에 엄 병장이 말려도 봤으나 박 병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거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새끼는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김일병은 박 병장을 죽어라 노려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박 병장은 더욱 화가 나 날뛰었다.
김일병이 뭔가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대했다. 아무래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 엄병장이 말리던 어느 날, 알겠다며 구타를 멈추게 한 뒤 끌고 간 박병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다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무서워서 잠 못 잡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제가 전에 불침번 돌 때 김일병 그 새끼 정체를 알았습니다. 담배를 쥐고 있는 박병장의 손이 떨렸다. 바닥에 물 좀 뿌리려고 말입니다. 화장실 들러서 주전자에 물 채우고 내무실로 들어갔는데 김일병 이 새끼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싶었는데 화장실은 제가 방금 물 채우느라고 다녀왔지 말입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보고하려고 하다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관물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뭐? 뭔데? 뭔 일인데? 김일병 새끼가 관물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씨발 고양이처럼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더란 말입니다. 너 그거 진심이야? 엄병장님, 아니 형님, 그 왜 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아무래도 고양이 귀신 씨인 겁니다. 발톱도 그렇고 행동하는 게 짐승 같지 않습니까? 전 미신 안 믿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진짜로 관물대 위에 올라가 있더란 말입니다. 소리 없이 거기 올라간 것도 무서운데 위에서 절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일 듯이 쳐다보던 그 눈빛,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왜 어미 고양이가 죽으면서 쳐다보던 거, 다 그 눈빛인 겁니다. 박병장이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제가 왜 그 새끼 허구한 날 패는지 아십니까? 왜 볼 때마다 쥐어 패는지 아십니까? 그 새끼가 맞을까봐 무서워서 저 못 건드리게 하려는 겁니다. 개새끼들이나 짐승 새끼들 존나게 패면 무서워서 못 덤비지 않습니까? 꼬리만 존나게 흔들면서 벌벌 기지 않습니까? 손만 올라가도, 근처에만 다가가도 움찔하면 놀랄 정도로 조패버리면 절 무서워해서 저한테 해코지 안 할 거 아닙니까? 엄병장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빙이나 귀신 따위를 믿다니 우스운 일이었다. 오히려 박병장의 이런 부분을 약점 삼아 김일병이 괴롭히고 있다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요즘 후임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봤을 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게끔 행동하는 걸 수도 있다. 죽일 듯이 노려보던 김일병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놈이 일부러 너 그렇게 생각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내가 봤을 땐 그 새끼가 너 일부러 사고치게 하려고 연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박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암튼 내일 경계 근무 서는데 후임 근무자 하필이면 그 새끼입니다. 마지막 근무인데
재수없게 걸렸지 말입니다. 저 호락호락 안 할 겁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말이 맞다 쳐도 고양이는 안 그래 임마. 그런 엄병장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박병장이 자리를 떴다. 엄병장은 걱정은 됐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박병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의 행동은 무척이나 잘못된 거였다. 고양이는 다르다. 때리고 겁을 준다고 복종하는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였다. 엄병장은 내일 둘이서 경계 근무를 마치면 김일병을 따로 족쳐봐야 할 것 같다 생각했다. 만약 엄병장의 짐작대로 김일병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엄병장의 직무는 중대 행정병이었다. 보통 행정병은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게 행정이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이다. 그는 근무를 서는 이들의 탄 반납이나 근무 신고를 보조하며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 애를 쓰곤 했다. 가뜩이나 힘든데 요 몇 달 전 어느 부대에서 총기를 탈취해 은행을 턴 인간들 때문에 최근 CCTV를 설치한 터라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눈이 빠지라고 감시하는 일마저 추가되어 정말 죽을 맛이었다. 물론 위험 방지를 위해 공포탄이 지급되고 실탄은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오늘도 엄병장은 근무자들의 신고 준비나 근무 탄창 반납을 도와주며 상황실에 안주했다. 졸음은 조금 전 다 깬 상태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근무 탄창을 받으러 온 이들이 바로 박병장과 김일병이었기 때문이었다. 낮에 박병장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 모니터 감시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물론 죽은 고양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러나 저준이 빙인이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구타와 욕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박병장의 모습이 엄병장에겐 더 큰 걱정이었다. 전에도 생각했었던 박병장의 삐뚤어진 분노 표출이 비정상적으로 드러난 건 아닌가 싶었다. 그런 부분을 김일병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했다. 둘의 모습이 흑백 모니터 화면 위로 비쳤다. 벌써 1시간째 미동도 없는 둘이었다. CCTV 카메라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잡담도 선잠도 함부로 할 수 없을 터였다. 응? 순간 화면이 흔들렸다. 아니, 그들이 움직였다. 꼼짝 않고 서 있던 그들이 갑자기 움직이니 화면이 흔들린 걸로 보였다. 김일병이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팽개치고 있었다. 박병장이 그를 향해 뭐라고 외치는 게 보였고 김일병이 몸을 엎드리는 게 보였다. 검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런 김일병의 모습을 한 마리 짐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허리를 활처럼 휘며 머리를 바짝 지키는 고양이 특유의 행동. 장중사님! 엄병장은 당직 사관을 찾아 소리쳤다. 돌아보니 졸고 있던 사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하필이면 지금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졌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계속해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박병장을 향해 기어가는 김일병의 모습이 보였다. 박병장이 김일병에게 총을 겨누며 뭐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건 김일병이 일부러 저러는 걸 것이다. 분명 박병장을 자극하여 근무 시간에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발포. 공포탄이라고 할지라도 근무 외의 발포 문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최소 군기 교육대였다. 이 새끼가... 근무지와 연결된 전화가 번뜩 생각난 엄병장은 재빨리 전화기를 찾아 움직였다. 떨리는 손으로 근무지 단축번호를 누르자 신호가 가기 시작했다. 얼른 받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모니터와 떨어져 그게 누군진 알 수 없었다. 누구야? 박병장이야? 엄병장이 소리치자 그쪽에서 숨이 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들려왔다. 형님? 딱 걸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야, 그 새끼가 쇼하는 거거든? 절대 쏘면 안 돼! 너 쏘면 진짜 좆된다! 공포탄이라도 쏘면 말년에 영창 간다고! 너 영창 보내려고 저러는 거야! 아니야. 형님,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이 씨발 새끼!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전화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죽인다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안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서둘러 실탄 보관함을 살폈다. 사관이 열쇠를 꽂은 채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엄병장은 그대로 실탄 탄창수를 세어보았다. 한계가 없었다. 박병장이 실탄을 몰래 챙긴 것이었다. 도대체 언제? 엄병장이 총기와 탄창을 챙길 때, 사관이 잠깐 졸고 있을 때, 박병장이 귀신이니 어쩌니 할 때 간부에게 보고했어야 했다. 점점 미쳐가던 그를 잡아주지 못한 게 엄병장은 후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작지만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떨어진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였다. 서둘러 수화기를 집어들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 상황을 파악했다. 박병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괴물 같은 새끼야! 야, 박정원! 나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 새끼야! 이 미친놈이 실탄을 왜 들고 가! 절대 쏘면 안 돼! 너 진짜 인생 좆되는 거라고! 내 목소리 들려? 절대 쏘면 안 돼! 이 새끼가 지금 미쳤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겠어! 오지 마! 오지 마! 야, 쏘지 마! 그거 실탄이라고, 이 새끼야! 야, 김일병 들려? 김일병 너도 그만해, 이 새끼야! 박병장 실탄 들었어. 너 죽으니까 도망쳐, 이 새끼야!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새끼야! 엄병장은 귀를 의심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희미하게 발포 소리도 들렸지만 총소리 따윈 지금 안중에도 없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전의 소리였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소리. 엄병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병장은 미친 게 아니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도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발악한 것이다. 이 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건 어미 고양이가 우리를 노려보며 내던 그 울음소리, 바로 그 소리였다. 겁에 질린 엄병장의 눈에 모니터 화면이 들어왔다. 김일병이 박병장에게 달려드는 게 보였다. 분명 사격했는데 고양이처럼 날쌘 움직임으로 피했는지 모른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대충 무슨 짓을 하는진 감이 잡혔다. 그는 박병장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김일병이 모니터를 쳐다본다. 꿈틀거리고 있는 박병장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김일병의 시선이 CCTV 모니터 쪽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마치 엄병장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미 고양이가 돌아온 것이다. 엄병장은 비명을 지르며 뛰었다. 발이 의자에 걸려 그만 앞으로 넘어져 버렸다. 코에선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도망쳐야 했다. 다음은 엄병장 자신의 차례일 테니까. 돌아본 모니터 화면엔 김일병의 모습은 이미 없었다. 박병장만이 쓰러져 움찔거릴 뿐이다. 그에게 올 것이다. 그에게 온다. 그는 내무반으로 달아나야 했다. 일찍 사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었지만 내무반 동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다. 상황실에서 내무반까진 뛰어가면 대략 5분 거리였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엄병장은 상황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커먼 구름과 달이 별을 삼켜 어두컴컴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내달렸다. 묘한 공기가 그를 짓눌렀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저 길을 따라 있는 힘껏 뛰었다. 내무반 건물로 들어서는 입구를 박차고 들어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살려줘! 아무도 없어!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달렸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복도에 서서 근무하는 불침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쳐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내무반 문을 부술 것처럼 밀고 들어섰다. 죽어라 뛰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일어나 이 새끼들아!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비틀거리며 입구 쪽 침상에 자는 하이병의 뺨을 후려쳤다. 미동도 없다. 옆에서 자고 있던 정상병의 몸을 마구 흔들어 보았다. 역시나 일어나! 미동도 없다.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 새끼들아! TV대 옆엔 불침번이 쓰러져 있었다. 다가가니 쌕쌕거리며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구 후려쳐봤지만 역시 미동도 없다. TV를 켜기 위해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인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진다. 오줌을 지렸다. 엄병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엎드렸다. 요물. 고양이는 영물이 아니라 요물이다. 목숨이 9개란 얘기부터 신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란 얘기까지 그의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어미 고양이의 술수라고.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그저 비명만 죽어라 질러댔다. 내무반에 엄병장의 비명이 가득 차도 모두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김일병이랑 박병장이 한 거고 나는 잘못 없어. 난 죽이지 말라고 했어. 엄병장은 미친 듯이 중얼거리다 섬뜩한 기운에 말을 멈췄다. 누군가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듯 엄병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김일병이 모서리가 겹치는 굽다리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엄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세였다. 아니, 고양이도 할 수 없는 자세. 팔과 다리를 천장에 붙인 채 머리만 치켜들어 거꾸로 쳐다보고 있었다. 벌어진 입으론 날카로운 이빨이 빛났다. 김일병의 눈알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동공이 조승달처럼 가늘어졌다. 엄병장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며 몸은 부들부들 떨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씨발 고양이 새끼. 어딜 도망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엄병장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박병장이었다. 언제 도착했는지 목 언저리에 피를 뚝뚝 흘리며 박병장이 김일병을 향해 악을 써대고 있었다. 광기에 서린 모습으로 그는 총을 들어 김일병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팔뚝 부분이 너덜너덜해 보였다. 김일병이 물어뜯은 결과였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로 물든 박병장의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아 보였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고양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김일병이 고개를 들어 박병장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반을 가릴 정도로 입이 찢어지며 잊을 수 없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번쩍이며 총구가 불을 뿜었다. 김일병의 몸이 툭 떨어졌다. 총소리, 비명, 고양이 울음소리, 이 모두에도 내무반 동료들은 태연하게 곤히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었다. 김일병의 머리 뒤편으로 피가 터져나왔다. 커다란 구멍에서 검붉은 핏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바닥을 적시는 핏물을 피해 엄병장은 일어섰다. 정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덜덜거리며 몸을 떨고 있는 박병장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의 총구는 엄병장의 얼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박병장의 얼굴은 가늘어진 동공에 어둠에도 빛나는 안광을 내비치는 영락없는
고양이의 모습이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을까? 정말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일까? 귀찮아지니까 그런 거야. 너라고 뭐 어떡해. 그냥 넘어가는 게 장땡이라고.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일을 벌일 필요가 있냐고. 어차피 나 아니어도 니들 걸리면 죽은 거 같은 이치야. 나는 뒤늦게 한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런 짓 하는 거 알았으면 내가 막았다고. 씨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 없다고. 마지막 발악이었다. 비웃듯 박병장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봐봐. 나는 그냥 본 거야.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제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엄병장의 귀에 또다시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그는 왜 자신을 가장 먼저 공격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알겠네. 내가 우두머리인 줄 안 거야? 씨발, 이미 놔두면 죽을 애들인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살리라고. 우두머리라는 놈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발 빼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고양이 새끼야, 뭐 어쩌라고. 난 방관자가 아니야. 나는 방관하지 않았어.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찌할 수 있냐고, 이 새끼야. 다들 그래.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엿 같은 군대. 횡설수설 떠드는 엄병장의 눈에 박병장의 눈알이 벌겋게 물드는 것이 보였다. 방관자,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상대는 끝까지 저주할 터. 어찌 보면 가장 증오스러운 이일 테니까. 엄병장은 그대로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